배진교는 당대표다. 예, 처음에 딱 듣고서는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배짱인가 싶고.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많은 지역에 출마했던 우리 후보들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활동가들이 다 당을 대표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진보정당을 하고 9번 출마를 했는데요. 항상 출마할 때마다 또 지역을 다닐 때마다 저 스스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있다. 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실천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2006년도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누르고 집권당이었던 후보를 누르고 2등을 했는데 네. 당시 재보궐선거에 제가 2등을 하면서 수도권에서도 무언가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희망들을 서로 좀 갖게 됐고 네. 그런 노력과 힘으로 아마 구청장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위기 등급이 굉장히 높고 효능감 때문이다. 간략한 설명해 주시죠. 저 효능감은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의석수가 작더라도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좌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개혁을 예. 선도해 왔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과연 정의당이 지금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물음을 저희에게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 정의당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예. 두 번째로는 예. 우리 당원들의 낙담과 좌절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의 경우에는 2022년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집권할 수 있겠는가. 고 노회찬 의원님도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네.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6,411번 버스를 얘기했고 투명인간들을 얘기했습니다. 노회찬 대표께서 얘기했던 그 시간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지역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정의당은 그동안 선명하고 진보적인 정책이 없어서 정치적 효능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책들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고 국회 안에서 다른 정당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반응의 정치가 아니라 반향의 정치를 못했던 측면에서 훨씬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의당은 5대 입법 과제로 이미 제출했고 네. 시민사회와 함께 이것을 입법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은 전당적 태세를 갖춰서 당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 다른 당들이 반응하는 정치를 군들고 있다는. 첫 번째로는 지금 정의당은 원내와 원외가 정말 전원 공격, 전원 수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원내와 원외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리더십은 결국은 현역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는 입법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 내 활동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국회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현역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당과의 차별성이나 비교되는 여러 가지 협상에 있어서도 현역 국회의원이어야 원내 협상이든 원외 협상이든 제대로 잘 진행할 수 있다. 원내 대표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현역 국회의원이 당 대표로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제도와 입법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만나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거지. 당대표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직접적 연결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라도 현역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제 반론을 드렸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과거의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는 것이고 분명한 정책 경쟁이 될 것이다.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은 우리 언론에서도 좀 안 써주셨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은 국민의힘에서 만들었고 그렇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즐기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당은 민주당의 보완제 역할에 있어라라고 하는 거대 양당 체제의 덫이다. 당대표가 되면 정의당은 민주당의 보완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대체제로서의 정당을 만들겠다. 제가 오늘 고 노회찬 의원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실개천이지만 네. 정의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장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라는 거죠. 이 거대 여당이 이미 기득권과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사장님 정당, 민주당은 부장님 정당 부장님 명단인가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예. 정의당은 기득권과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당은 이 기득권에 맞서서 선명한 정책 경쟁을 하는 것 이것이 정의당에게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